네,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에서 연일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 매수 규모가 컸고요. 외국인들이 잠정 기준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무려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 덕에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신고가를 다시 쓸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을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이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인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 반도체 얘기만 많이 해서. 맞습니다. 오늘 진짜 전자닉스가 오늘도 수급에 대한 블랙홀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그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코스닥이 오전에는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바이오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바이오도 점차적으로 약간씩 반등이 나오는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동성 장세에 대한 코스닥도 준비가 되고 있는 장세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리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1월 초에 소개해 주셨던 10센 미디어 오늘 목표 주가 달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조금 아쉽게 지금 윗골을 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은 좀 단발성으로 급등이 나오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센 미디어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이 22,950원인데 저는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부터가 좀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은 좀 돌파가 가능하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23,000원 좀 제시를 할 테니까 이 박스권 돌파하는 구간부터 본격적인 좀 시세를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해 드렸던 게 철강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본업은 또 건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룹사 중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워낙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부터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을 위한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볼까요? 저는 이제 명절 연휴를 지나고 나서 이제 돼야 되는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좀 집중하고 있어서 오늘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 잡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테마를 오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설 명절 끝나고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는 이제부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정책이라고 하죠. 좀 더 빠르게 정책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적인 모멘텀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AI 쪽에 대한 테마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모멘텀 형성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또 정부가 퓨리오사 AI 쪽으로 상당히 힘을 실어주던데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퓨리오사는 대표적으로 AI 중에서도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네. 식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반도체 공동 개발에 지원을 하면서 5년 동안 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멀티플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개에 대한 정부 기관들이 묶여서 AI랑 인구 성장 전략에 대한 전략을 짠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체감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 단위에 대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설 연휴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정책이 또 한번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산 NPU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이 계획인 것 같은데 장점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장점으로는 이제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약간은 낮추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국가 전략에 대한 좀 경쟁으로 좀 뻗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단순하게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자산 전략이다라는 인식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그냥 기대해보자가 아니라 정부가 같이 키워야 된다는 모멘텀이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집중
집중적으로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들은 또 한 번에 대한 퀀텀 점프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대전환에 대한 정책이 또 한 번 쏟아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전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확실하게 밀어주는 산업이다라는 점에서 든든함은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에 대한 군이 되게 많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선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쪽에 대한 순환매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좀 돌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대응에 대한 난이도가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 중에서도 같은 섹터를 잘 잡는 하더라도 한 종목은 좀 강하게 가기도 하고 좀 지지부진한 종목도 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종목별에 대한 변동성 차이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대한 단점이라고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정책도 또 한번 쏟아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되고 있는 건설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건설 경기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 대형 건설주들을 보면 원전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는 완벽하게 돌아서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는 살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는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2%가 못 미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위기가 기회로 될 수가 있는 게 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단위도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이제 아무래도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설 업황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원전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한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룸이 시작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이 계획이 건설주에게는 장점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가장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게 특히나 좀 건설 중소형주 쪽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예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집행이 좀 더 빠르게 될 수가 있고 규제를 풀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수주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기회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수혜가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자금에 대한 동맥 경화가 만들어진 게 지금 건설인데 돈이 좀 빠르게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자금줄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업황 자체가 조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좀 늘리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수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도 좀 민감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위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방금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PF 사태 이런 것처럼 이제 투자를 유치를 받아 진행을 하고 이제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이 자금이 도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심리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주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원자재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예상치에 대한 멀티플이 조금 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라는 키워드로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어떤 테마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저는 AI도 굉장히 좀 정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 건설은 좀 필수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다라 좀 보고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지금 살려야 되는 건설 쪽에 포커스가 좀 쏠리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건설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건설
의외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하지만 멀티플이 앞으로는 많이 커질 수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동신건설이라는 종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을 세게 받을 테마는 중소형 건설이다. 이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나 인프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동신건설이기 때문에 앞전에도 이것 때문에 좀 2연상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정책에 대한 수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빠른 반응이 만들어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은 뭐 토목이나 건축,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문화재 공사까지도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좀 레퍼런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공발주에 대한 사업 영위도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게 충분히 많은 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동신건설은 이번 정책에 빠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주가가 좀 바닥권에 놓여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첫 번째 상한가 기준으로 거기 위에까지는 약간 버티고 있고요. 이제 일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상한가 자리를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정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동신건설은 이제 내일 시초가에 편입이 가능하다라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부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6,500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로 만나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에 오늘도 녹화 방송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D&D 파마텍의 좀 호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 명절 이후에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말씀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설 명절 이후에 전략 한번 세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